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무무를 진행할 때 저한테 책 추천해 달라는 질문들이 많이 왔었는데 저는 소설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뭘 어떻게 추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책을 어떻게 고르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괜찮게 읽었던 책 3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인생에서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고 있지? 내가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고민을 할 때 저한테 도움이 됐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고르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고전의 힘을 믿는 편이에요. 고전이라는 건 결국에 몇 세대를 거치면서도 이 책의 가치를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저는 인생에는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고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저는 책을 고를 때 첫 번째로 고전을 좀 읽는 편이에요.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너무 우울할 시기예요. 이런 우울한 시기에 내가 이 책이 도움이 될까? 혹은 내가 너무 행복을 느끼고 싶을 때 이 책이 도움이 될까? 하면서 저희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책을 읽는 편인데요. 일본 작가 중에 다자이 오사무라는 작가가 있어요. 인간 실격이라는 책을 쓴 작가인데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책을 쓰고 나서 자살을 했거든요. 이 책 자체가 굉장히 우울한 책이고, 그래서 이 책을 다 읽는 게 힘들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인생에서 너무너무 힘들 때 그 책을 읽고 오히려 되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정말 순수한 사람이 이 더러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서 살다가 죽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니까 오히려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의 상황에 맞춰서 책을 골라서 읽으려고 하는 편인데,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되고요. 소설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건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야도 넓어지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소설을 읽고 너무 좋았으면 그 작가의 다른 책도 읽어보면서 작가의 좀 정신세계를 탐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 작가가 추천한 다른 작가의 책도 보고 번역한 다른 책도 보고 책을 보는 편이에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 지금 오늘 간단하게 3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숨결이 바람될 때라는 책이고요. 정말 제가 추천을 많이 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36의 의사가 암 판정을 받고 죽기 직전에 2년 동안 자기가 죽음과 마주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를 쓴 책인데요. 결국에 작가가 이 책을 다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나는 왜 사는 거지? 나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유언장을 한번 써보는 체험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유언장을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죽게 되면 나한테 남아있는 것들이 다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쭉 썼는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인생에서 생각하는 가치의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이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나 몰랐는데 신기하다, 이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만약에 내가 죽음이 코앞에 있다면 난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우선 회사를 그만두고 대출을 받아서 럭셔리한 여행을 하다 죽고 싶어, 막 이렇게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일이라는 거는 자아실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작가는 더욱더 치열하게 일에 매달리면서 수술에 매달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남기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일이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됐었고, 내가 가족을 이루는 거, 그리고 나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만드는 거에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진지하게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일까? 내가 왜 사는가? 이런 허무한 느낌이 들 때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 정말 유명한 꾸빼 시리즈 중에 꾸빼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을 추천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정말 행복해지고 싶을 때 읽었던 책인데요. 시간여행, 우정여행,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저는 모든 시리즈가 다 집에 있거든요.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예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에 비싼 건물에 이제 정신과를 하면서 우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나를 찾아오는 이 손님들은 어쨌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사람들일 텐데 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하게 삶을 사는 걸까? 여기에서 의문을 가지고 인생에서 행복이란 건 어떤 걸까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시작해요. 그래서 제목이 꾸빼시의 행복 여행인 건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적고 그래서 행복은 뭐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그게 이 책의 내용인데 내가 정말 스쳐 지나갔던 인생의 사소한 순간들의 행복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인생을 다시 한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사랑스러운 책이에요. 행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행복은 때때로 뜻밖의 찾아온다. 이 에피소드 자체가 너무 쉽게 읽히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을 때 읽기에 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할 책은 결혼의 종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사실 유명한 책은 아니에요. 제가 건너 아시는 분이 이 책을 쓰셨다고 해서 궁금해서 사서 읽어봤던 책이고요. 제가 30대가 되면서 주변에서 많이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혼 소송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결혼이란 제도가 엄청나게 합리적인 제도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거든요. 분명히 뭐 남자에게도 손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여자에게도 손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 결혼이란 제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 이 제도를 받아들일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을 때였는데 이걸 알려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딱히 정답도 없고 저하고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분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저하고 되게 비슷한 의문점을 가지고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의 기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결혼을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걸까? 자본주의하고 결혼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걸까? 그리고 바람을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일부일처제라는 제도가 인간의 본능과 상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일까? 이런 다양한 의문점들에 대한 질문과 답이 쓰여져 있는 책이에요. 소설책은 아니죠. 그렇게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결혼이란 제도에 대한 논문 같은 책이거든요. 요즘에는 결혼 외에 뭐 동거나 다른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결혼이란 제도에 대안은 없을까까지 이제 고민을 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결혼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책은 우선은 가볍게 읽기 좋아요. 나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이 쓴 책이라는 점에서 끌리는 부분이 많았고요. 사실 이 책은 굉장히 냉소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제도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의문점을 계속 가지고 써내려가는 책이거든요. 이 저자분에게 결혼을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저도 결혼이란 제도가 굉장히 비합리적인 부분도 많고 희생을 강요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이 책을 통해서 읽고 깨달았지만 저 역시도 결혼이 하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거든요. 요즘에 결혼이란 제도를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되나? 결혼은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읽어보면 정말 좋은 책이 아닐까 싶어서 특히 연초이기도 하니까 이럴 때 읽어보고 나의 가치관을 한번 정립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온 책입니다. 오늘 책 추천과 독서할 때 제가 책을 고르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책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